예,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재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순상속분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패소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 유류분은 증여재산 더하기 상속재산 빼고 상속채무를 뺍니다. 여기에 법정 상속분의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이게 유류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유류분권자의 사전증여를 빼주고 다시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을 빼줍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 공식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상속인으로는 1과 자녀 2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여기에다가 10억을 증여합니다. 자, 그리고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으로 4억을 남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억 더하기 4억. 부채는 없습니다.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유류분이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이니까 유류분 비율은 2분의 1이고 그러면 4분의 1입니다. 빼기 내가 받은 건 없습니다. 빼기 순상속분을 빼줍니다. 이제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 4억 남았습니다. 이거를 2억씩 나눠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순상속분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민법 1008조는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떤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을 빼고 상속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체 재산이 14억입니다. 그렇죠. 이 생전에 증여한 것과 남은 상속 재산 합치면 14억인데 여기에 상속인 2명이니까 2분의 1씩 하면 7억입니다. 원래 아버님이 자녀들한테 아무것도 증여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으면 재산이 14억이 됩니다. 그러면 7억씩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근데 아버님이 자녀 1한테 10억을 증여함으로써 4억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자녀 1은 이미 원래 자기가 7억만 받아야 되는데 초과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자기가 받을 몫을 초과해서 3억을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뺏기진 않지만 이미 7억을 받은 거를 10억 받은 거에서 3억을 여기다 뺏기진 않지만 이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4억은 누가 가져가냐? 전부 자녀 2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녀 2의 순상속분은 4억이 됩니다. 이게 순상속분은 4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계산식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14억에 곱하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자, 어떻게 되죠? 2억 3억 5천이 됩니다. 그렇죠.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순상속분이라서
4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빼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유류분은 3억 5천이지만 상속을 통해서 이미 그 이상을 받은 겁니다. 순상속분으로 이미 그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패소입니다. 근데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순전히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상속재산으로 2억이 남았는데 여기 나도 2억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4억이 증여 2억에 상속 2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요게 증여입니다. 요거는 1에 대한 증여, 자녀 1. 요거는 자녀 2의 증여입니다. 자녀 2가 유류분권자죠. 계산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 빼기 0이 아니게 되겠죠. 내가 2억을 받았으니까 2억이 갑니다. 그리고 나는 상속을 통해서 2억을 가져간다. 저거 내가 다 가져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빼기 4억입니다. 이게 실제로 유류분 만한 청구 소송에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아까 같이 내 사전 증여가 전혀 없이 상속만 남은 경우보다는 자녀 1이 아주 많이 가져가고 나는 조금 가져가고 상속이 조금 남은 경우, 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이렇게 합쳤을 때 내가 사전 증여와 순상속분을 합친 금액이 유류분보다 많으면 그때는 패소합니다. 만약에 이게 적다. 예를 들어서 이게 11억이라고 보겠습니다. 11억이고 나는 1억만 받아갔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요거는 1억이 되고 나는 11억이 되고 1억이 되죠. 예. 그리고 요건 2억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여기서 1억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때는 얼마죠? 3억 5천인데 승소금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하는 청구소송을 하다 보면 상속 재산이 남아있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거를 계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고, 그거는 상속 재산은 그냥 뽑으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가져간 금액, 유류분권자가 가져간 금액이 얼마 있음을 증명해서 이 두 개를 유류분권자가 가져간 거는 특별식으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순상속 재산은, 남은 재산은 구체적 상속분, 순상속분으로 계산을 해서 그거를 빼주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반환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전 증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순상속분을 반영했을 때 그것이 유류분 부족분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안 나오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순상속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멸시효, 이런 말한 청구 소송이 패소하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기 되느라 고생하셨습니다.